우리 집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유령이 삽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니 정 여사님입니다. 칠순을 넘긴 어머니는 평생을 파도 한 번 일으키지 않는 잔잔한 호수처럼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본인의 목소리는 고사하고 숨소리조차 낮추며 사셨던 분이죠.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심기를 거스르거나 안방 문을 먼저 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던 그 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독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각, 어머니의 방문이 아주 느리게 마치 기름칠을 새로 한 것처럼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화장실 쪽이 아닌 현관으로 향하시더군요. 거실 등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해제하셨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고요한 거실에 그 기계적인 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외출복도 아닌 평소 입으시던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두였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운동화만 고집하시던 분이 굽소리가 또각또각. 나는 낡은 가죽 구두를 찾아 신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이 닫히고 복도 저 멀리서 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 심장은 그 구두 소리보다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에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7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밤새 어디라도 다녀온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죠. 제가 슬쩍 떠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밤에 바람이 좀 불던데.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응, 세상 모르고 잤다. 늙으면 잠만 많아져서 큰일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던 분의 입에서 나온 그 명백한 부정에 제 마음속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그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가셨고 동이 트기 직전인 5시 30분이면 소리 없이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남편에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효심 지극한 남편이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제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다시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겉옷을 대충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1층 공동 현관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지더군요. 어머니는 평소에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혹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재개발을 앞두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익숙하게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두운 지하로 말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계단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건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괴상한 소리였습니다. 쿵쿵쿵. 낮게 깔리는 비트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지하 계단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 같았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소음이 제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쿵쿵쿵. 심장 박동 같기도 하고 무거운 둔탁한 기계. 소리 같기도 한 그 소음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소리가 날까봐 아예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우리 집에서 가장 정갈하고 고우셨던 어머니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지하 2층,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헐렁한 옷을 입은 남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가 어머니의 몸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머니,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평온한 자애로움이 아니라 무언가에 미친 듯이 열중한 사람 특유의 광기 서린 즐거움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무어라 속삭이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돈이다.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아들 몰래 적금을 해약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노후 자금이 불안해서 그러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저 젊은 남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니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꽃뱀, 아니 제비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저런 놈한테. 분노가 치밀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나타난다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끝장이 날 것이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의 덩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더 잡아야 했으니까요. 겨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 되자 어김없이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어머니의 가디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가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그것은 영수증과 쪽지들이었습니다. 스포츠용품점 18만 원. 근육 이완제 12,000원 홍대 의류매장 25만 원. 칠순 할머니가 스포츠용품점에서 뭘 사고 홍대까지 가서 옷을 사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쪽지 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죠. 오늘 밤 3시, 지난번보다 더 세게. 잊지 마세요. 더 세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세게라니. 상상력은 나쁜 쪽으로만 뻗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학적인 무언가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그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는 척하며 침대 밑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대한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메고 다니던 점잖은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징이 박힌 10대들이나 멜 법한 화려한 백팩이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체 모를 무릎 보호대와 손목 아대, 그리고 화려한 네온사인 색깔의 가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콧노래 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된 유행가도 아닌 요즘 아이들이 듣는 빠른 비트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어머니의 눈빛은 거실 거울을 보며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단순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위험한 작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어머니가 든 칼끝이 무서웠고 빨래를 개면서도 어머니의 가디건에 묻은 땀 냄새가 낯설어 코를 막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왜소했지만 제 눈엔 그 뒷모습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가정을 지켜야 해.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 확실한 물증을 잡기로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흔히 보는 황혼 이혼이나 노인 사기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 문틈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내어 작은 렌즈를 설치했죠. 죄책감이 들었냐고요? 아니요. 그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사였다고 믿었습니다. 운명의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어머니는 마치 예약된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캠코더 화면 속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시더군요. 그리고는 그 괴상한 네온 가발을 쓰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그 가발을 쓴 어머니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저는 5분의 간격을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무장했죠. 어머니는 지난번과 같은 그 낡은 지하 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몇 대 주차되어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여기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슬쩍 다가가 묻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관계자. 지하 곰팡이 냄새나는 폐상가에 무슨 관계자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조직적인 범죄에 휘말리신 건가? 며느리의 본능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건물 뒤편의 작은 환기창을 찾아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하로 연결된 환기 통로를 기어 내려가자 지난번보다 훨씬 선명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힙합 비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빠르고 강렬한 마치 전쟁터에서나 들릴 법한 드럼 소리였습니다. 저는 환기구 그릴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처럼 화려한 가발을 쓰거나 번쩍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엔 지난번 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은 최종 리허설입니다. 실수하면 국물도 없어요. 남자의 호령에 노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췄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장 앞줄,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남자가 음악을 틀자 어머니의 몸이 믿기지 않는 각도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격렬한 싸움 같기도 했고 마치 몸 안에 갇힌 악령을 쫓아내려는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바닥에 찌우며 회전하더니 급기야 물구나무를 서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뼈 다 나가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야,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지하실을 메웠습니다. 젊은 남자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기구 그릴 을발로 차고 내려가려던 찰나 제 귀에 들린 남자의 목소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정 여사님, 그렇게 서두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드님 결혼식 때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기로 한 거 망치고 싶으세요? 아드님의 결혼식? 제 남편은 이미 저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누구의 결혼식을 말하는 걸까요? 설마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숨겨진 형제라도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혼란에 빠진 제 머릿속을 더 하얗게 만든 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 말고 그놈 아들 말이야. 내가 그놈 결혼식장에 가서 이 춤을 추며 다 엎어버려야 내 한이 풀린다고. 어머니가 말하는 그놈은 누구이며 왜 그 결혼식을 망치려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서슬퍼런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건 복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품어온 그 거대한 비밀의 실체가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놈.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던 분의 입에서 나온 엎어버리겠다는 말은 단순한 노여움이 아니라 서슬퍼런 작두날 같았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있을 겁니다. 얌전했던 우리 어머니를 저토록 독하게 만든 과거의 파편이 말이죠. 장롱 맨 밑바닥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옷걸이를 펴서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빛바랜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보였지만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994년 유망 건설사 대표 K씨, 거액의 공금 횡령 후 잠적. 피해자 속출. 기사 옆에는 빨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값, 내 아들의 눈물값. 반드시 이자로 쳐서 갚아주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님은 친구였던 그 K씨의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뎠고 K씨는 이름까지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새벽에 춤을 추고 계신 걸까요?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최근 날짜와 함께 화려한 청첩장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우건설 회장 김호호의 장남 김태준 군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연습했던 그 리허설의 결전지. 그 김 회장이 바로 과거의 K씨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놈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타나 평생을 감춰온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힙합이고 비보잉이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그 지하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음악이 멈췄습니다. 헤드스핀 연습을 하느라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어머니가 헉헉거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 강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내가 여기 왜? 어머니 다 봤어요. 그 상자 속 사진이랑 기사들. 다 안다고요. 근데 왜 이런 식이에요? 고소라도 하던가 아니면 남편한테 말해서 제대로 따져야죠. 왜 이 나이에 몸을 망가뜨려가며 춤을 추시는 건데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 눈물에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땀에 젖은 가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증오보다 더 깊은 해악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고소. 30년이 지났다. 법은 그놈 편이야. 하지만 말이다. 그놈은 평생을 고상한 척, 상류층인 척하며 살았어. 자기 아들 결혼식을 무슨 왕실 예식처럼 준비하더구나. 내가 거기서 점잖게 욕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그냥 미친 노인네가 깽판 친다고만 하겠지.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그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려한 무대. 한복판에서 그놈이 그토록 경멸하던 천한 춤을 출 거다. 칠순 노파가 힙합 비트에 맞춰 바닥을 쓸고 머리를 박는 걸 보면 그 예식장에 모인 고귀한 손님들이 무슨 표정을 짓겠니? 그놈의 체면이, 그놈이 평생 쌓아온 가짜 명성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나는 그놈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우습게 만들러 가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위선을 발가벗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야, 이왕 들킨 거. 너 나 좀 도와주련? 이 동작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그 단단한 의지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이미 염증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결혼식은 고작 사흘 뒤였습니다. 게다가 그 김 회장이라는 작자는 보안업체를 고용해 출입 명단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무대를 망치게 둘 순 없다고. 평생을 조용한 유령으로 살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려는 이 복수극을 제가 완성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어머니, 그 동작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의상은 제가 골라드려도 되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어머니의 전담 매니저이자 코치, 그리고 작전 참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김 회장 그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예식장 입구에서 초청장 확인은 물론이고 얼굴 대조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려다간 입구에서 끌려나가기 십상이에요. 저는 우선 남편의 인맥을 동원해 그날의 예식장 구조도를 입수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뒤에 숨겨진 비상구, 조명 조절실의 위치,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동선까지 샅샅이 파악했죠. 어머니는 그동안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마지막 기술인 프리즈를 연마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은 평생 그놈 발밑에 깔린 껌딱지밖에 안 되는 거다. 내 무릎이 깨져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제대로 서게 해다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70대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의 눈빛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위해 특수 제작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객용 한복 같지만 안감은 신축성 좋은 스포츠웨어로 덧대고 치마 밑단엔 자석을 달아단 한 번의 손짓으로 화려한 스트릿 패션으로 변신할 수 있는 특수복이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희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겐 친정집에 일이 생겨서 어머니랑 같이 좀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했죠. 미안했지만 이 거대한 서프라이즈에 남편의 겁쟁이 기질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그 위세가 대단하더군요. 입구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쫙 깔렸고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번드르르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김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의 목숨줄을 갉아먹은 그 인간.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조명실 옆 비상구로 진입하세요. 작전명은 다이너마이트. 신랑과 신부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행진을 시작하고 김 회장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바로 그 순간 예식장의 클래식한 행진곡이 멈추고 어머니의 비트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미리 매수해둔 조명 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은 어머니의 지하 연습실 강사였던 그 젊은 남자였죠.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윙크했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 우렁찬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핀 조명이 버진 로드 입구를 비추는 찰나 저는 무전기 대신 어머니의 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 당신의 인생을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분 뒤 평화롭던 예식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수라장이자 전설적인 무대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우아한 바위의 선율이 갑자기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단상 위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내려다보던 김 회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음악 안 고치고. 그의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차. 지하실에서 수천 번은 들었을 그 육중한 힙합 비트가 예식장 천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강렬한 핀 조명이 버진 로드 한복판을 때렸습니다. 그곳엔 한복을 입은 자그마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치워! 빨리 안 치워! 김 회장의 비명 섞인 명령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머니가 어깨에 달린 비밀끈을 잡아당기자 정숙했던 보랏빛 한복 치마가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번쩍이는 금색, 스팽글이 박힌 조거 팬츠와 저스터스 정이라고 적힌 검은색 후드티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경호원들이 손을 뻗기도 전에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니, 던졌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어머니는 바닥과 하나가 되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가위처럼 교차하며 회전하는 윈드밀 동작이 시작되자 달려들던 경호원들은 감히 발을 들이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칠순 노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예식장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30년의 한을 바닥에 쏟아붓듯 격렬하게 회전하셨습니다. 헤드스핀. 가발이 벗겨지고 어머니의 하얀 백발이 사방으로 휘날렸습니다. 그건 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한 여성이 세상에 내지르는 가장 화려한 비명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알아본 겁니다. 저 현란한 춤사위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30년 전 자신이 짓밟고 일어섰던 친구의 아내, 정여사의 눈빛을 말이죠.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어머니는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온몸을 거꾸로 세우는 프리즈 동작으로 멈춰 섰습니다. 완벽한 정지. 장내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꾸로 선 채로 단상 위에 김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 회장의 발치로 날리셨습니다. 그건 돈도 고소장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에게 남겼던 마지막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다만 자네가 만든 이 눈물이 자네 자식의 앞날에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가지 않길 바랄 뿐이네. 김 회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순식간에 추악한 범죄자의 심판대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김 회장이 친구를 배신했다고.
어머니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로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예식장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 내 아들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다. 남의 인생 망쳐놓고 쌓은 성 위에서 추는 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이제 하나도 안 부끄럽다. 무릎이 깨져도 나는 오늘 내 발로 일어섰거든. 어머니는 당당하게 뒤를 돌아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입구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경호원들도 김 회장도 그 누구도 어머니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비보잉 할머니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돌았고 자연스럽게 김 회장의 과거 비리들이 재조사되기 시작했죠. 김 회장은 결국 사회적 명성을 잃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조금 더 시끄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새벽 3시 현관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 10시가 되면 어머니는 당당하게 요가 매트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겨 들고 거실로 나오십니다. 며느리야, 이 노래 비트 좀 키워봐라. 오늘은 스텝이 좀 꼬이네. 어머니는 더 이상 조용한 유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진짜 주인공이 되셨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그렇게 춤추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니는 땀을 닦으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있는데 말이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새벽에 몰래 안 나가도 된다는 거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 지하실 곰팡이 냄새 맡는 게 복수보다 더 힘들었거든. 우리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가 요즘 수상해 보이시나요? 새벽마다 어딜 가시는지 궁금해 잠 못 이루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하지만 평생을 꿈꿔온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어머니의 낡은 가디건 주머니를 한번 슬쩍 만져보세요. 그 안에 파스 냄새가 난다면 어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어머니, 당신의 무대를 응원해요라고 말이죠.